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뉴스창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 뉴스들 봐도 모르겠고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증시와 무슨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다. 뉴스창 10분만 보시면 여러분들 모든 게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뉴스 그리고 봐야 도움이 되는 거 제가 콕콕 집어서 보여드리고 쉽게 풀어드릴 거니까요. 역시나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악관에서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기관이라고 하면 청와대겠죠. 근데 이제 미국은 백악관, 화이트하우스죠. 여기서 중국을 겨냥해서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견제를 계속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건지 차이나 중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458번이나 거론하면서 한국과 반도체 기업 미국 투자 적시하면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동맹을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결속시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들. 필수 광물 아마 히토류가 되겠죠. 그리고 배터리 부분들 2차 전지 관련주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국에 짓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지어야 한다라는 형태로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산업의 발전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지만은 일자리라던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공장 이런 것들은 미국에 다 뺏기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호재일까라고 한다면 미국 시장에는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고 한국 기업마저도 들어가기 때문에 호재일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지어야 할 공장을 미국에 짓기 때문에 사실 호재라고 말해보기는 조금 멀리 봤을 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어쨌든 그런 우리나라에게는 호재 아닌 호재 또 악재 아닌 악재가 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세계 경제로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어느 정도 구축을 시키고 있구나, 싸우기 위해서 체질 개선을 하고 있구나, 잘 싸워서 잘 이겨내기 위한 체질을 만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말은 싸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이거 이제 조금 심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기대하는 바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제약. 솔직히 히토류 빼고는 반도체와 배터리 제약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또 K-바이오, K-배터리, K-반도체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용만 당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커지나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한국을 심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 선택해라. 중국이냐 미국이냐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은 역시나 기회이자 위기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위기가 될 수 있고 기회일 수 있는데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지 이제 우리나라는 좀 고심에 빠져 있고 그 고심에 빠져 있는 단계가 바로 지금 증시라는 거죠. 지금 만약에 선을 잘 잡으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게 되겠지만 선을 잘못 잡게 되면은 쭈르륵 하고 밀려 내려가는 형태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미국을 손잡았다고 해서 또는 중국을 손잡았다고 해서 우리가 유리한 게 있을까? 둘 다 유불리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선택을 했을 때 미국의 공장을 지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공장 지으면 우리나라 하청업체들 정말 살만 날 것이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 공장 지으면 미국의 하청업체들, 미국의 일자리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이게 과연 좋은 상황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좀 깊은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한국 내년 1분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 인상도 가능성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최근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부작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작용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만들면서 금리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하게 되면 부작용은 역시나 부채가 터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업 부채, 가계 부채 이런 것들 다 터지게 될 텐데 문제는 부채를 써서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의 자금이겠죠. 전부 다 회수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것들이 회수될 때 당연히 매도를 하고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매도세가 짙게 깔려 있다라는 거죠. 이 매도의 구름이 덮치게 되면은 먹구름이 될 것이고 비가 될 건데 비가 내릴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저는 증시가 우상향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낙관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명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코스피
최고치에 B2도 역대 최대다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용융자 잔고가 23조 5,759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4월 29일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사실 빚이 너무 많다라는 것은 이거 자체가 증시에는 리스크로 작용하게 되어 있는데, 어떨 때 리스크인가? 조금이라도 증시가 밀리게 되면은 반대매매라는 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매매가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폭락을 하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과하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역시나 증시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증시 하락이 가볍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빚은요,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닌데 터지면은 정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 가계부채도 가계부채고 기업도 기업이지만 한국 정부의 부채도 지금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게 세계는 재정 감축에 나서고 있는데 한국 정부만 여전히 무계획이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는요, 너무 많이 이렇게 빚을 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야, 이제는 우리 이거 공공부문의 지출에 있어가지고 너무 이제 퍼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우리가 좀 줄이자. 테이퍼링을 좀 하자. 양적 완화 좀 그만하자. 경기부양책도 이제 약간 선별적으로 주던지 좀 줄이는 게 어떻겠니? 라는 의논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추경해야 된다. 돈 더 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맞을지. 그게 당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장 빚내는 거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카드 대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현금 서비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채업자한테 가가지고 돈 땡겨 쓸 수 있잖아요. 집담보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 그리고 은행 예금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왜 안 받습니까?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당장 빚을 내서 대출을 지고 우리가 부채를 땡겨 쓴다라고 한다면 돈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누가 갚아야 되나요? 결국 갚아야 됩니다. 빚이라고 하는 것은 공짜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 가계부채로 끌어올려져 있고, 그리고 국가부채도 많은 이런 시기에 이 부채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곧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란 말이죠. 금리 인상하게 되면은 대출 이자 어떻게 갚으려고 그러는지 저는 진짜로 감이 안 오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너무 낙관하거나 방심하거나 한다면은 소리 소문 없이 오는 폭풍에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뉴스를 보니까 소리 소문 없이 오는 게 아닙니다. 소리라든지 소문 다 내고 오지만 우리가 관심이 없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심한다면은 증시가 과연 정말 낙관적으로 우상향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침체라는 것이 오게 될까?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뉴스 5개 뽑아봤는데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왜 맨날 안 좋은 뉴스만 보여주나 하는데, 좋은 뉴스가 있어야 보여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좋은 뉴스가 없어서 못 보여드린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뭐 일부러 비관론자가 된 건 아니에요. 지금 비관적인 뉴스가 많으니까 비관론적인 거지, 낙관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면 낙관론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점 명심하시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지금 뉴스 우리가 신경 쓰고 약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바짝 차립시다. 바짝 차린다고 나쁠 거 하나도 없잖아요. 헬렐레 팔렐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내 돈 지키기 위한 훌륭한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